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 축제 가운데 처음으로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올해 유료화로 진행이 됐는데요. 창원시도 대표 축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종호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 진주 남강유등축제. 관람객 급감이 우려됐지만 유료 입장객이 24만 5천 명으로 입장료 수입이 22억 원을 넘었습니다. 창원시도 최근 가고파 국화축제와 진해 군항제 등 대표 축제들에 대한 유료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축제는 예산 의존도를 줄이고 자생력을 높이되 절감된 예산은 재투입하여 축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미 유료화한 진주 유등축제 등을 벤치마킹해 창원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가고파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인근 시민들이 많은 관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 이런 것을 강구를 해가지고 하지만 유료화에 앞서 우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유료화 이전에 어떠한 콘텐츠를 도입할 수 있고 어떠한 콘텐츠를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안 마련은 먼저 우선적으로 또 체험 프로그램 등 일부만 유료로 전환한 뒤 관광객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축제 청사진과 유료화 필요성을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남에서는 아직 생소한 축제 유료화를 창원시가 적극 검토하면서 공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도 하지만 농민들이 긴장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농산물 범죄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가을 거지가 한창인 들녘. 타작한 벼는 길 위에서 말리고 출입문도 없는 창고에 쌓아서 보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절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아침에 나가버리면 이제 저녁 때 늦게 들어오고 동네가 사실 다 비어버립니다. 그럼 좀 걱정이 좀 많이 되죠. 지난달 13일 함양에서는 길에 둔 고추 포대를 훔치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수확기에 농산물 건조나 보관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다반사입니다. 경남에서는 농축산물 절도가 한 해 평균 70건 일어났습니다. 검거율은 평균 31.5%로 범인이 쉽게 잡히지도 않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죠. 작년도 있고 올해도. 예. 길가에 이제 수확량이 많으면 창고에 못 들어가면 야적을 하게 되거든요. 지역 특색에 따라 범죄 예방 방법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야적한 곳에 번호를 매겨 관리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순찰 코스라는 표시입니다. 방범 진단을 실시를 해서 좀 취약한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루 4회 이상을 집중 순찰을 돌면서 절도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단지 구역을 구분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소확기 전후 방범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익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한센인과 한평생을 함께했던 고 손양원 목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함안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불의에 맞서고 사랑을 실천한 손양원 목사의 삶을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물도 선보였습니다. 김준환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신앙을 지키려 신사참배를 거부해 옥고를 치른 고 손양원 애국지사. 해방 뒤 여순 사건 때는 좌익 학생의 두 아들을 잃었지만 사형위기에 처한 가해 학생을 구해 양자로 삼아 뒷바라지를 했고 한국전쟁 때는 교회에 있는 한센병 환자를 지키다가 북한군에 총살당했습니다. 평생 애국과 박애정신을 실천한 손지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마련됐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 세웠던 일이에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드디어 완공이 된 것 같는데 너무 감격은 말할 수 없고요. 손목사 생가터에 세워진 기념관은 전시실과 영상실로 구성됐습니다. 전시실엔 손지사가 활동했을 당시 사진과 옥중에서 썼던 편지 등이 전시됐고 영상실에선 손지사의 헌신적인 삶을 보여주는 영상물이 상영됩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했던 참으로 귀한 우리의 선배입니다. 그 용서와 화해 또 포용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놨던 그런 정신을 기념사업회는 이곳을 역사교육 현장이자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복합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가득해 하늘이 답답합니다. 여기에 짙은 안개까지 끼면서 시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낮까지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낮에는 가을 더위가 이어지겠고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밀양이 11도, 창원이 14도로 서늘하게 시작합니다. 한낮엔 김해가 27도, 창원이 25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먼지, 안개가 뒤엉켜 시야가 답답한 곳들이 많은데요. 출근길 마스크를 챙겨 나오는 등 미세먼지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요즘 비 소식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쉽게도 별다른 비 예보는 없습니다. 맑은 하늘 속에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에서 예술이야를 주제로 34회 밀양예술제가 열려 오는 30일까지 무용과 국악공연, 미술작품전이 이어집니다. 거창군에서 제10회 전국대학 연극제가 개막해 오는 24일까지 10개 대학 단체들이 고전극과 현대극, 전통극과 실험극을 선보입니다. 사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를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16명으로 구성된 방역반을 24시간 가동합니다. 함양군의 특산물인 청매실, 오미자 등 항노화 가공식품 10톤 1억 원어치가 미국으로 수출돼 미 동부 지역에서 판매됩니다. 김해시와 함안군 등 가야 문화유산이 있는 자치단체가 가야 고분군에 관련해 업무 추진 협약을 체결합니다. 문화재청과 경상남도 함안군 등은 오늘 경북 고령군청에서 5개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추진 협약을 맺고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각 시군이 협력해 체계를 갖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가을철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합니다. 이번 점검은 밀양 가지산과 고성 연화산 등 2개 도립공원과 진주 방어산 등 13개 군립공원 전체가 대상입니다. 경상남도는 등산로 정비 현황과 위험지역 관리 상태, 편의시설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보유한 기술로 건조된 세계 첫 LNG 추진 컨테이너선이 해상 시운전을 마치고 실제 노선에 투입됐습니다. 이 선박은 대우조선과 자회사가 보유한 천연가스 추진 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으로 친환경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한 본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시작한 산업은행에 대한 예비감사를 마무리하고 어제부터 한 달 동안 본감사를 합니다. 감사원은 본감사를 통해 지난 2분기 3조 원대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 문제를 집중 감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성군은 최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사항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소는 연말까지 토지 보상이 완료될 경우 내년 상반기쯤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자본 4조 원이 투입되는 고성 하이화력발전소에는 1040메가와트급 화력발전 설비 2기가 설치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